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에는요, 우리 옵션, 10장 우리 옵션의 강의 노트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옵션 시장과 거래 전략 강의 노트 보시면 7페이지에 1번부터 연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니까 옵션 거래에서 매수한다는 의미와 매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요, 옵션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이제 거래 상대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매수하고 무엇을 매도하느냐? 그건 바로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고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은 이 권리를 갖다가 매수자에게 이제 파는 거죠. 권리를 파는 사람이다. 권리를 매도하는 사람이고, 이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권리를 갖다가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권리를 매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식, 우리가 삼성전자를 만기 때, 예를 들면 6월 30일 날까지, 6월 30일 날에 행사 가격,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즉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봅시다. 매수 권리가 있다. 자, 요런 걸 갖다 우리는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매도자는 파는 거고요. 매수자는 이것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는 이것을 팔면서 어떤 돈을 받겠죠. 돈. 즉 옵션 가격, 즉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겁니다. 매도자는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수자는 이러한 옵션을 사는 대가로 프리미엄, 즉 옵션 가격을 매도자에게 주는 겁니다. 한번 돈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사고 팔면서. 예. 그래서 옵션 거래에서 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는 사는 거고 매도자는 파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은 그게 이제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옵션 가격 결정 요인은 먼저 기초자산 S, 그 다음에 행사 가격 X, 그 다음에 변동성 시그마.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얼마나 이제 변하느냐. 그러니까 많이 변하면 변동성이 큰 거고, 적게 변하면 변동성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T 만기, 그 다음에 R 무위험 이자율. 자, 이렇게 5개가 바로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초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보면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콜과 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콜 옵션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여기 X가 있고 S가 있는데, 만약에 S가 S-로 커졌다. 그러면 옵션 가격은 콜 옵션의 경우는 이만큼이 옵션 가격인데, S-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콜 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즉 파란색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콜 옵션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이 가격이 커지면 콜 옵션 가격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풋 옵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풋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S인데 풋옵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가 S라고 칩시다. 풋옵션 가치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옵션 가격인데, 만약에 S가 상승했다면 여기로 오겠죠. 예, S 다시. 그러면 가치는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초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 풋옵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가격. 자, 행사 가격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겠고요. 행사 가격이고 S인데 지금 현재 옵션 가격은 S와 X의 차이점이 이만큼이 옵션 가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X가 올라갔다면 X-로 바로 옵션 가격은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예. 따라서 행사 가격이 커지면 콜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풋옵션은 상승하겠죠. 예, 풋옵션 상승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그려보게 되면 풋옵션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고 여기가 S라고 한다면 행사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X-로 왔다. 그럼 원래 요만큼이었던 옵션 가격이 이만큼으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풋옵션 가격은 상승한다. 행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풋옵션 가격은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나 만기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콜이나 풋이나 모두 다 가격이 올라가고요. 만기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만기가 길면 길수록 콜이나 풋이나 모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무이익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려서 콜 같은 경우는 무위험자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풋 같은 경우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콜옵션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려지죠. X 여기가 S.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행사할 가치니까 행사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무위험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의 가치를 구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909였던 것이 833이니까 행사 가격이 작아졌다는 의미니까 콜옵션일 경우에는 이만큼이었던 옵션 가격이 이만큼으로 늘어났으니까 무위험 자산이 상승하면 콜옵션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가 X고 여기가 S라고 한다면 무위험자산 수익률이 10%에서 20% 상승하게 되면 909에서 833으로 작아지니까 이만큼이었던 옵션 가치가 이만큼으로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풋옵션 가치는 무위험 이자율이 상승하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옵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주관식으로 나와서 다 설명하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그 8페이지에 5번 있습니다.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은 콜옵션 가격의 상승. 예, 맞죠? 예. 우리 이게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강의 노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적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S가 상승하면 콜옵션 가격도 상승합니다. 2번 행사가격 상승은 콜옵션 가격 하락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변동성 증가는 무조건 콜이든 풋이든 상승합니다. 무위험 이자율 상승은 콜옵션 가격 상승. 예, 그렇죠. 방금 전에 해봤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5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옵션 가격과 관련된 문제가 17번 보시면 또 이게 나옵니다. 17번. 17번 같은 경우 보시면 만기가 길수록 그 콜옵션 가격은 상승하고 그렇죠. 요까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풋옵션 가격이 하락한다? 이게 틀렸죠. 만기가 길면 콜이든 풋이든 무조건 상승합니다. 예. 1번은 틀렸고 2번 변동성이 클수록 콜옵션 가격은 상승하고 풋옵션 가격도 상승한다.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면 콜이든 풋이든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콜옵션의 가격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틀렸습니다. 어쨌든 이자율이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4번 볼까요?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콜 가격은 싸다. 콜 가격은 싸다. 자,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콜 가격은 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봅시다.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걸 보게 되면 행사 가격하고 콜 가격은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는 요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맞는 것은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이 맞네요. 답이 두 개네요. 예. 그래서 답 표시가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옵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어쨌든 17번 같은 경우는 비록 답 표시가 잘못됐지만 우리가 한번 풀어볼 만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좀 수정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답 표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자, 어쨌든 17번 어쨌든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 3번 보니까 옵션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치는 항상 0이 된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옵션 매도자는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려지죠. 예. 프리미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치는 마이너스 아니면 0이 됩니다. 예, 커봤죠. 그죠? 프리미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이제 풋옵션을 매도한 거죠. 이건 풋옵션을 매도. 그 다음에 콜옵션을 매도한 것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이거나 커봤자 0이라는 거죠. 물론 프리미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프리미엄을 팔고 옵션 매도자는 이 프리미엄을 판 데 따른 프리미엄을 파는 게 아니라 말이 잘못됐습니다. 옵션의 권리를 파는 대가로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맞죠. 자, 그 다음에 풋 매도는 팔아야 되는 것이다. 이 풋 매도는요,
푼 매수자의 거래 상대방이잖아요. 푼 매수자는 바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은 그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풋 매도자가 팔겠다고 나오면 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주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풋옵션의 내재 가치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을 뺀 거다 라고 했죠.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풋옵션의 내재 가치란 이렇게 돼 있고 X. 그래서 내재 가치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그래서 X에서 S를 뺀 거. X에서 S를 빼니까 이만큼이 나오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시간 가치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옵션 거래에서 매도자는 기초자산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사 기초자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치는 점점점 작아질 거기 때문에 옵션을 매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거죠.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내재 가치가 0이라도 시간 가치는 0은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대로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0이라도 등가격일 때도 내재 가치가 0이고 얘도 0이죠. 내재 가치가 0일지라도 일만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시간 가치는 등각에서 머릿속 체감한다. 그렇습니다. 방금 그래프 그렸듯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만 시간 가치에서 가장 등가격에서 가장 시간 가치가 크고 여기가 등가격이죠. 등가격. 갈수록 시간 가치가 적어집니다. 이게 가장 크고 갈수록 적어지죠. 예.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시간 가치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맞네요. 근데 옵션 거래란 결국 내재 가치를 사고파는 것이다. 아니죠. 내재 가치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가치가 불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 시간 가치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 사고 파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시간 가치를 사고 파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아까 우리가 풀어봤었죠. 예, 6번. 근데 지금 우리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강의 노트에서도 수평 스프레드 매입이라든가 수직 약세 스프레드 같은 경우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6번은 굳이 우리가 풀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니까 프로텍티브 풋 매수는 무엇과 무엇을 결합한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죠.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을 매수하고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은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외환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 주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자산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면 이런 식의 손익 그래프가 나오죠.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고 내리면 마이너스. 예. 근데 내렸을 때 문제가 되니까 풋을 갖다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풋을 매수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럼 풋을 매수했으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결합시켜 보게 되면 얘가 계속 손실이 나고 얘는 이익이 나니까 결국은 손실도 아닌 이익도 아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얘는 계속 이득을 보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지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일정한 손실로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매입 스트레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매입 스트레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풋과 콜을 동시에 사거나 파는 겁니다. 그래서 풋과 콜을 동시에 사면 스트레드 매입이 되는 거죠. 동시에 팔면 스트레드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8번 같은 경우는 1번이 답입니다. 동시에 매입한 거, 콜과 풋을 동시에 매입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 동시에 매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콜을 갖다가 매입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풋을 갖다가 매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합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스트레드 매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옵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옵션이란 선택권을 말한다. 맞죠? 예. 2번 이 선택권은 옵션 매도자에게서 사게 된다. 그렇습니다. 옵션 매도자는 이 선택의 권리를 매수자에게 파는 겁니다. 자, 3번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의무를 지게 된다. 아니죠.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산 데 따른 대가로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를 행사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 팔고 즉 옵션 권리를 팔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옵션 매수자는 손실 위험이 제한적이다.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려봤듯이 옵션 매수자는 손실이 제한됩니다. 단 이익은 무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옵션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약정된 가격. 약정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정한 가격을 우리는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쪽 약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정 가격은 일정한 가격, 즉 내가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인 거지 기초자산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옵션을 그려보면 이게 행사 가격 X, 여기가 이제 1,000원이다, S, 뭐 1,100원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콜옵션이니까 행사 가격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리게 설명된 겁니다. 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콜이고요. 만기 이전에도 행사 가능한 것은 아메리칸 옵션, 미국식 옵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로피언 옵션이죠. 즉 만기 날만 행사 가능합니다. 자, 4번 프리미엄 옵션을 사는 대가. 예, 그렇죠. 우리 프리미엄은 옵션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자, 11번 옵션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만기는 미리 정해진 기간 맞고요. 권리 행사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으로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라 행사 가격으로 권리 행사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프리미엄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한다. 맞죠. 예. 자, 4번 유럽식 옵션은 미리 정해진 기간에만 행사합니다. 우리 10번하고 11번 같은 것이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12번 다음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행사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옵션 내가격 옵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내가격과 외가격은 그러니까 그 콜옵션 같은 경우 행사 가격과 그 다음에 기초자산 가격이 같을 때를 등가격 혹은 내가격 옵션 내가격 옵션 그게 아니라 등가격 옵션 등가격 옵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여기 즉 요거는 우리가 행사를 해도
손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거잖아요. 즉 0이 되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등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가 바로 기초자산이 행사가격보다 큰 거죠. 이런 건 내가격. 이런 경우는 기초자산이 행사가격보다 작으니까 외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행사를 해도 손실이 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행사하면 플러스 즉 이익이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격이라고 하고 요거는 외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사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옵션은 내가격 옵션 맞습니다. 2번 행사 가격과 현재 가격이 동일한 경우 등가격 옵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옵션이 외가격 상태에 있을 때 내재 가치는 0이 된다. 맞는 이야기죠. 예. 내재 가치는 0이 됩니다. 자, 4번 풋옵션의 경우 대상물의 현재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을 때 외가격 옵션이 된다. 아니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S가 있고 X가 있다면 요 경우는 지금 요거는 내가격이 됩니다. 즉 풋옵션의 경우는 S하고 X가 있을 때 행사 가격이 커야 내가격이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기본 옵션 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콜 매수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본다. 그렇죠? 우리가 콜옵션 같은 경우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우리가 프리미엄을 생각해서 그립시다. 프리미엄을 생각해서 그린다면 콜옵션 같은 경우는 손해가 나봤자 이만큼만 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리미엄 아닙니까?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콜 매도인데 콜 매도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S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초자산이 더 큰 경우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 나니까 마이너스 난다는 것은 바로 거래 상대방인 콜 매수자가 사겠다라고 한다면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권리행사 응해야 되는 게 맞죠. 자, 풋매수라고 하는 것은 매수는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거죠.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풋매도 사주어야 된다. 풋매도의 거래 상대방이 풋매수자입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데 팔았습니다. 풋매수자가 팔았어요. 그러면 풋매도는 별 수 없이 사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14번 행사 가격은 90포인트인 콜옵션을 매수하는 대가로 1.5포인트 지불하였습니다. 만기 시에 95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행사 가격이 90포인트고요. 기초자산은 95면 이 차이만큼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5포인트가 해서 이득인데 근데 이미 콜옵션을 매수하는 대가로 1.5포인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빼줘야죠. 그러니까 3.5포인트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중 틀린 내용은 풋옵션의 내재 가치는 행사 가격 빼기 기초자산이다. 그렇죠. 우리가 풋옵션을 그려보게 되면 풋옵션은 이렇게 그려지고 행사 가격이고 S면 이만큼이 옵션 가치인데 따라서 X에서 S를 뺀 게 바로 풋옵션의 내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등가격 옵션과 외가격 옵션의 내재 가치는 0이다. 예, 맞죠? 우리가 등가격이나 외가격이나 어쨌든 내재 가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등가격이고 여기가 X보다 작으니까 외가격이죠. 다 가치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프리미엄 중 행사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 시간 가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 가치는 눈으로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라는 겁니다. 기대치. 그래서 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초과했다면 그것이 바로
기대감을 반영한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시간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내 가격일 때 시간 가치는 최대가 된다? 아닙니다. 등 가격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등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 가격과 기초 자산 가격이 같은 거니까 잘못하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지만 조금만 잘 되면 이득이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기대감이 상당하겠죠.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 가치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외가격으로 가거나 혹은 내가격으로 갈 때 그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내가격일 때가 아니라 등가격일 때 시간 가치가 최대가 됩니다. 16번 시간 가치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옵션 거래에서 매도자는 기초 자산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이야기죠. 왜냐면 그 매도자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이 변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거 아까 어디서 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4번하고 같네요. 예, 예. 4번 할 때 우리가 이걸 풀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문제 4번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여기서 또 16번은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17번도 우리가 아까 이거 설명 드렸죠. 답이 두 개였다는 거. 예.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18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7번 풀어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18번 답은 7번의 문제 나오듯이 그래서 뭐 영어로 쓰셔도 뭐 상관없겠죠. 만약 이런 게 나오면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다.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까지 풀어봤으니까 이제 다 풀었네요. 예, 여러분들 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우리가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